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여기 라이트센 102쪽이에요. 여기 이제 페이지 위에 나와있는 개념 설명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682번 문제 기억나시나요? 자, 요거 혹시 기억나는 친구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요거.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 계산 정도는 좀 시간 지났지만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자, 계산은 뭐 그게 단데 보통 정적분이 조금 더 깔아먹고 조금 더 어려워요. 고민할 게 생기거든. 고민할 게. 자, 요거 682번 한번 쉬운 문제니까 하나 풀어보고 올라가서 이제 한번 개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혹시 우주야, 요거 혹시 한번 풀어봤어? 얼마 나와? 3. 자, 맞습니다. 써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거, 아니, 정적분은요, 이제 요 자리가 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푸는 순서는 이렇게 이제 부정적분, 지난번 숙제를 먼저 푸신 다음에 보통 이런 기호를 쓰거든요. 대괄호 쳐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대입한 거에서 빼기, 밑에 거 대입한 걸 빼면 이게 이제 정적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게 다야. 뭐 계산은 이게 다인데 올라가서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적분의 정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제 정해진다. 뭔가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뭐가 정해지냐면 X의 어떤 범위가 정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정적분이라고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분은 아닐부, 그러니까 뭔가 안 정해졌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계산이 여기가 이제 계산하는 순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써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분을 구하시고 써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써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빼기, 이제 아래 거 대입한 거 빼주시면 뭐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참고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참고라 써 있는 게 이제 몇 가지 한번 상식을 좀 체크해 드릴게요. 가끔 어려운 문제는 이 참고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상식 중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숫자를 보통 부를 때 뭐 이런 말도 알아두면 좋겠죠. 보통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뭐 아래 끝, 위에 있는 걸 뭐 윗끝이라고 부른대요. 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제로 많이 쓰는 건데, 자, 정적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자를 x 대신에 다른 걸 사용해도 중요한 포인트, 그 값이 안 변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적분에서는 밑에 예시처럼 x라고 쓰던가 t라고 쓰던가 그러니까 얘를 다 바꿔주시면 똑같다는 거야. 근데 뭘 주의해야? 자, 필기하자면 하나 주의할게요. 어디에서는? 자, 부정적분에서는 안 돼요. 자, 부정적분에서는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부정적분에서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분은요, 이건 두 개가 다른 거야. 이해돼? 자, 오른쪽에 그것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찍어볼까? 부정적분은 결과물이 함수, 즉 식이 나와요. 식. 즉 식으로 보자면 x제곱이랑 당연히 t제곱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적분은 뭐가 나온다? 실수, 자, 결과가 숫자가 나와. 정적분은 보통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점, 특히 이 친구는 종종 이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종종 이용할 겁니다. 뒤에 당장 오늘도 이제 숙제에서 저 문자 바꾸는 거 많이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제 오른쪽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부정적분에서는 C라는 걸 쓰는 편인데, 자, 정적분 할 때는 보통 적분상수는 안 쓰는 편이야. 왜? 어차피 C가 지워지기 때문에 안 쓰는 편입니다. 그런 것도 오른쪽에 써 있네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이 존재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성질 배우잖아. 그 성질 몇 가지를 한번 쭉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2번부터가 성질인데, 자, 성질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질입니다. 자, 아래 끝과 윗 끝이 같을 때는 항상 0이다. 이 말 동의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쩌면 되게 당연한 거거든? 사실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뒤에 어떤 유형에서는 이 당연한 걸 한번 쓰는 문제가 있어. 기억나? 어떤 특정 유형에서는 이 당연한 걸 한번 쓰는 문제가 존재할 겁니다. 자, 이것도 의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많이 쓰죠? 두 번째는 자, 아래 끝과 윗 끝의 자리를 바꿀 때가 있어요. 가끔 필요에 따라 자리를 바꿀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아집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밑에 3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시면, 다음 장에 위에 또 이제 정적분 관련 성질 몇 가지가 쭉 써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아니죠. 위에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언제, 얼마 전에 배웠던 부정적분과 동일합니다. 사실 얘는 부정적분과 성질이 동일합니다. 부정적분과 동일. 그러니까 이 성질이 맨날 말하지만 너네가 배우는 많은 것들이 이게 돼요. 근데 자, 하나 주의할 거 말해줄게. 자, 뭐를 주의하냐면, 자, 정적분에서는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겨요. 자,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주의해라? 이쪽 방향으로 묶을 때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묶을 때는 주의를 좀 해야 돼. 여기가 기본적으로 달라버리면 이거 합칠 수가 없어요. 정적분이 항상 아래 끝과 윗 끝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봐야 된다는 거를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 죄송한데 1번, 2번 묶어서 동일한 거고, 자, 하나 중요한 거 3번. 이거 별표 하나 칠게요. 이게 이제 맛이 기가 막혀서 이거 관련 유형도 존재해요. 자, 일명 꼬리물기입니다. 정적분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꼬리물기라는 게 돼요. 자, 오랜만에 기억나? 보시는 것처럼 A부터 C 더하기 C부터 B, 이렇게 꼬리를 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한꺼번에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이렇게 합치기도 많이 하지만 가끔 경우에 따라 분리하는 것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 절대값 함수라든가 뭔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 저렇게 들렀다 가는 것도 많이 쓰는, 자, 이 친구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설명하고 문제 풀어갈게요. 마지막으로 2번에 있는 게 이제 오늘 아마 마지막 내용일 건데, 이거는 좀 약간 뭐랄까?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한 내용 중 하나야. 자, 어떤 게 특수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 끝과 윗 끝 보이세요? 자, 이거 두 개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그런 문제가 나와요. 뒤에 보시면 오랜만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던가 이런 상황. 자, 이렇게 특별한 상황,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 게 밑에 이 두 가지 결론인데, 이 두 가지 결론을 좀 암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과생들이 지금 적분을 배워도 미분을 배워도 다항 함수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항식일 거란 말이야.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항식에는 항마다 차수가 있는 거 알죠?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거기서 자,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 n자리가 짝수일 때, 그러니까 뭐 제곱이라던가 4제곱, 6제곱 이런 애들은 요런 게 가능해요. 자, 요런 게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방학 때 뭐라고 했냐면, 사실 이거는 어쩌면 이걸 몰라도 막 푸는데 속도 차이가 뭐 어마무시하진 않아. 어쩌면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별표. 중요한 건 이 n자리가 홀수일 때가 있어. 홀수일 때가. 자, n자리가 홀수일 때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이 성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실까봐. 자, 이거는 필수야, 필수.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뭐 무슨 말이야, 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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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뭐
요 자리가 홀수 차수이며 요게 이제 0이 돼요. 사실은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짝수 같은 경우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긴 해. 이런 식으로 이제 0부터 1까지의 2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어쨌든 뭐 좀 더 예쁘긴 한데 이거는 굳이 몰라도 이거 지워지는 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지워지는 이유는 당연한 거야. 얘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적분하면 짝수가 나와요. 짝수는 대입을 해도 같은 게 나와서 이거는 지워진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참고가 뭐냐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더 일반화, 공식화 시킨 게 저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공부할 친구들은 이게 다항 함수가 아니어도 저런 함수면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어떤 함수일 때? 자, 제가 색깔로 깔맞춤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n이 짝수일 때라고 써 있는데 이게 좀 더 일반화하자면, 자, fx가 소위 우함수일 때야. 사실 우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함수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 중에서 y축의 대칭인 함수 있죠. 보통 저희가 y축의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함수 중에서 요게 짝수인데 얘가 2차 함수가 y축의 대칭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이런 것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일반화 문제가 오늘 나옵니다.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특히 수능 기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함수일 때,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표현도 교할게요. 또 문제에 따라서 이 말을 대놓고 안 주고 간접적으로,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 y축 대칭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저 다 같은 말이야. 우함수, 이 말 다 같은 말이야. 즉 결론적으로 우함수일 때 위에서 봤던 이 선택이라는 성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 짝수가 아니어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일반화. 이렇게.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역시나 얘도 중요하지만 기하함수일 때가 중요해. 기하함수일 때가. 자, 기하함수란 말이 수학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함수예요. 우리가 1학년 때 뭐 대칭으로 배우잖아. 원점에 대해서 치는 게 기하함수라고 부르고 이거의 수학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나와요. F가 있는데 요거를 만족해. 그러면 기하함수구나. 기하함수란 말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란 말은 위에서 이런 홀수 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친구는 홀수 같은 거니까 아까처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0이 나온다. 요거는 일단 문제로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쉬는 시간 전에 몇 문제 풀고, 사실 뭐 기본 계산은 어렵지 않아. 오늘 마지막 요 내용만 좀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뒤로 가볼게요. 자, 오늘의 정적분 계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은요, 아까 저희 한 문제 풀어봤잖아.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냥 한 문제 풀어보면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699번 뭐 이런 거 나와. 그냥 그 부정적분 때랑 비교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거든. 자, 이런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오고 이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드릴 말씀도 없고, 특히 이제는 뭐 고2니까 이런 전개하는 건 위험이 아니라 전개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거 풀어볼 시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1분이면 됩니다. 풀어볼게요. 이번 시험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친구들은 한번 곰곰이 봐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만한 문제가 있고 안 한 문제가 있는데, 은근히 많은 친구들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데 빨리 거기서 막 헤매는 거야. 이건 학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제 뭘 반성하냐면, 내가 기본 계산이 잘 돼 있나, 혹은 이런 책에 있는 대표 문제, 이런 유형 1번, 2번, 3번 다 대표 문제예요. 이걸 내가 완벽히 숙제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안 되고, 내가 바로 오면 바로 가는 거예요. 오자마자 1초 만에. 그래야 이제 지난번처럼 어려운 거를 해볼 거 아니야. 시간 좀 내가지고. 원래 그게 이제 그 소위 잘하는 친구들의 루틴이 그런 식이에요. 빨리 해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인테그랄 쪼개시면 안 돼요.
자, 정적분이든 부정적분이든 곱하기는 분리가 안 됩니다. 리미트 제외하고. 그래서 자, 어떻게 하자? 자, 얘를 전개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신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개도 마찬가지야. 또 학다만 또 전개 다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곱셈 공식입니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되고 저 친구를 이제 뭐 하자? 이렇게 이제 부정적분 구해서 위에 거를 대입한 다음에 밑에 걸 빼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위에 거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죠? 4 빼기 16 마이너스 자, 밑에 거 대입하시면 4분의 1 빼기 8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12가 나오고요. 이거 통분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31 나오겠죠. 마마 뿔 바뀌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두 개 통분해 보시면 4분의 마이너스 48 더하기 31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17이다. 아이고 힘드네. 자, 이렇게 해서 PQ 구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703번 문제. 자, 오른쪽에 있는 703번 문제. 원래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다들 인정할 거야.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한 유형을 한 2개씩은 도와드릴게요. 지금 요즘에 결코 빨리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하기도 애매해 사실. 빨리 하고 싶어도 이 끊는 타이밍이 딱 약간 정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배우는 파트가. 그냥 일부러 전체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다음 주 끝납니다. 703번 왔다 갔다 문제예요. 원래 안 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하는 거. 지금 오랜만이니까 정적분 계산도 한번 연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자, 몇 개만 풀고 잠깐 쉴게요. 오늘까지는 정적분 진지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조금 진지한 게 있어요. 계산 중에서 유명한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냥 하면 돼요. 자, 1분 40초 드렸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위에 fx에 ab 나와 있고 식 2개 나오니까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 왼쪽에다가 자, ax 더하기 b 해서 부정적분 구하신 다음에 여기서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밑에 거 대입한 거 빼주시면 이런 식 하나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자, 오른쪽은 x 곱하기 fx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정적분을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되겠죠. 3분의 a 더하기 2분의 b가 얼마다? 2다. 뭐 생각보다 금방 하네요.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하시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유형 1번은 그냥 기본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유형 2번 가볼게요. 자, 유형 2번에는 뭐 활용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문제를 자 문제 한번 쭉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활용은 그 활용이 아니라 그냥 필기하자면 이번 유형은 굳이 뭐랄까 이걸 어디에 묶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묶어서 활용을 해서 놓은 거야. 그냥 이제 얘는 뭐다? 이렇게 필기하자면 시키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말 중에 소위 뭐 따라가기 그러니까 따라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따라가다가 막히는 친구들이 왜 막힌다? 예를 들어 704번에서 얼마 전에 배웠죠? 뭐 접선의 기울기가 왜 나오는지 이런 걸 모르시거나 뭐 705번에서 이거는 뭐 못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 뭐 저 부등식 못 풀거나 혹은 706번에서 평행 이동을 못 하거나 혹은 707번에서 뭔가 나오겠죠? 최소값 못 구하거나 뭐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걔를 그냥 시키는 걸 하라는 유형이니까 한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04번. 자, 704번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적분 파트지만 얼마 전에 뭐 했던 것들 다시 나올 수도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다 나오는 거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자. 얘는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1분 40초. 유형 3번까지만 하고 제가 쉴게요. 유형 2번 하고 있으니까. 오늘 RPM도 이런 컨셉이에요. 똑같이 정적분 계산인데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거는 끊어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냥 다 해놓고 가세요. 제가 문제 풀 때 그렇게 해요. 그냥 다 써놓고 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 혹시 만약에 안 되면 그럴 수도 있고 안 되면 다른 플랜 짜보는 거고요. 자, 이 문제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 활용은요. 여기 써있지만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요 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저희 얼마 전에 부정적분 공부할 당시에 이멘트 나오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이건 하나 유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들은 뭐를 우리한테 도함수 주겠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죠.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함수를 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뒤에 안 읽었거든. 당연히 지금 공부하는 게 혹은 이번 시험 범위가 적분이니까 이런 것도 써놓으면 좋겠죠. 오래 안 걸리는데. 자, fx10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봤더니 앞에서는 이런 C값 구하라고 정한 게 나왔다면 이번 문제는 이런 거 하나 나왔어요. 어쨌든 하나 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 문제를 끝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입을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적분, 느낌이 좀 이상한데 적분한 걸 한 번 더 적분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1과 마이너스 1인데 자, 사실 이게 아직 배우기 전인데 제가 아까 전에 요거 기억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잖아. 요거 미리 본 친구는 요거 지울 수 있어요. 볼 수는. 근데 몰라도 풀 수 있긴 해. 좀 더 오래 걸릴 뿐이야. 얘를 지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지워진지 아시겠어요? 홀수는 적분하면 짝수가 돼. 짝수는 대입을 하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빼면 0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찰해서 저걸 봤으면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1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게 얼마다? 0이다. 라고 식 만들어 보시면 식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앞에 그냥 부정적분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좀 정적분 어떤 표현을 한번 곁들여서 식값을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식값을.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한번 계산을 마무리 해보시고 하나 더 707번 가볼게요. 707번도 뭐 묻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봐. 그럼 마지막에 뭔가 연결되는 게 있겠죠. 당연히.
어떤 친구는 진짜 그렇다니까. 최소값 딱 보자마자 일단 안 해. 최소 요새 어떻게 구해요?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야, 그럼 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안 하고 질문하면 도와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틀리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일단 뭘 해보고 그러면 내가 이제 특히 여러분이 뭐 푼 흔적이 있으면 보고 말할 수 있어. 여기 그러면 여기가 아팠네. 그러니까 진단하는 거지. 여기가 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되는데 그냥 해달래. 그냥 뭘 해주지? 여러분 병원 가서 그냥 아파요 했으면 그 사람이 해줄 거야.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 보면 수학이나 뭐나 다 똑같아. 세상 사는 것도.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려면 해야 돼, 일단. 뭐 안 해보고 무작정 안 배우고 그런 친구들 진짜 안 좋을 거 아니야.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뭐 매번 말하지만 최소값 나오면 많이 쓰는 게 뭐 2차 함수라던가 뭐 산술기하라던가 이번 시험 범위에 그 도함수에 활용해서 최대값, 최소값도 나올 수는 있긴 해요. 거기도 이제 그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의식하면 되겠죠. 자, 얘도 한번 그러면 간단하게 식만 세워보고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거의 값이 여기까지 끊고 이거의 값을 구해야겠네요. 자, 이거의 값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척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자?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빼기 밑에 거 대입한 게 마이너스 4거든. 이렇게. 자, 얘가 값이야. 얘가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생긴 모양이 요거의 최소값인데 요게 지금 2차 함수 모양이잖아. 아마 2차 함수 문제일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가위가 없다는 말은 꼭지점에서 등장할 거고 여러분들 빠르게 이제 꼭지점 꺼낼 줄 알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꺼내보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죠? 4분의 25니까 4분의 16이니까 빼기 4분의 9 하면 나오려나?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언제? 자, K가 2분의 5일 때 뭐가 존재한다?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 존재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 문제에서 M값은 요게 M값이겠죠. 요게. 그때의 정적분 값. 요게 지금 정적분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말하는 N값이다. 이렇게 해서 푸시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2차 함수 문제예요. 2차 함수 문제. 자, 세 번째 유형까지 쉴게요. 자, 유형 3번이 이제부터 성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질을 안 썼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막 좀 성질 같은 거 쓰라고 나옵니다. 자, 대표 문제 708번 풀어볼게요. 진짜 대표 문제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밑줄 그으면서 몇 가지 성질들이 있었거든. 얼마 전에 배웠던 부정적분과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정적분만의 성질들을 좀 아셔야 돼요. 좀 오랜만이지만 풀다 보면 이게 매번 하는 작업들이 좀 있어요. 특히 아래 끝과 위 끝을 잘 보세요. 이게 다르면 일단 뭔가 안 돼요. 좀 이게 뭔가 예뻐져야 돼. 기본적으로.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만 풀게요. 다 뭐 비슷해 보여가지고.
자, 한번 이 문제 풀고 잠깐 쉽시다 우리. 자, 이 문제는요 대표 문제라 써 있는데 뭐 대표 문제긴 하네요. 자, 하나 주의할 거 말해줄게. 이거 이제 언뜻 봤을 때 우리 정적분에는 뭐 소위 꼬리 물기라고 있다고 했잖아. 꼬리를 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자, 이거 꼬리 물면 안 됩니다. 그 꼬리 물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식이 똑같을 때 꼬리를 물어서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다시 식이 같을 때는 가능한데 얘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죠? 자, 눈에 띄는 게 지금 0, 2, 2, 0이잖아. 요거만 좀 같아지면 합칠 수가 있거든. 자,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라.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똑같을 때, 요게 똑같을 때 이제 하나로 합치시면 되겠죠. 자, 빼보시면요. 자, 뭐가 나온다? 자, 0부터 2까지 자, x제곱 그리고 이건가요? x제곱? 인가? 잠깐만. 3의 x제곱이네. 이렇게? 예, 이렇게 되군요. 그래서 빼보시면 요게 이제 뭐 바로가 다 풀까요? 정답 5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정적분 계산하고 있습니다.